보면 우리 여수는 여수 북가산단 침체와 지역경제 두 나라는 구조적 이기와 더불어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민주정권 교체로 이어진 정치적 격변기를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정 질문, 행정 사무감사, 예산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며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지키고 변화의 물꼬를 트는데 더 가까이, 더 깊이 다가서겠습니다. 여수시 행정 어제 시장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시민들 여론도 그렇고 충분히 감시하고 견제해서 성과 있게 나타났느냐, 효능감 있게 시민들이 느꼈느냐. 저도 어제 곳곳에서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공직자들도 많이 시민들의 따가운 처리를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이제 그 부분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최선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제안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적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을 우리 시나 의회가 좀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가산단을 상당히 심각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저탄소 뭐 저감 장치로 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을 갖다가 구조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저희들이 목표한 바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산업 전반에 대해서 석유화학이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또 그게 남아있는 석유화학 제품이라든 이외에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기술 개발을 해야 될 단계고 해서 시기적으로 급속도로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효과는 당장 보기가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8대 후반기 의장에 나올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의원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끝나고 뭐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처음 이제 의장 됐을 때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향 정치에 대해서 하겠다, 상향 정치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민과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고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특별히 딱 결정은 아직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지금 맡고 있는 일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복 직원들 가운데서 아마 국장님 자리가 지금 공석이죠. 네. 네, 그러니까 국장님 인사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의장님이 그냥 정권을 갖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장시 집행부하고 어떤 의논이 필요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거쳐야 하는 건지 인사권에 대해서 한 거죠. 지방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의회 자체에서 하고요. 의원들 국회의원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가을이 되면은 여수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국회의원수에 대한 언론사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장님께서 제가 한번 의장님한테 질문이 드렸을 때 어떠한 시민 토론회나 시민단체나 이렇게 같이 언론이랑 포함해서 토론을 개최해서 사후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하셨는데 12.3 내란으로 인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는 다 했었거든요. 토론회 준비는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며칠 후에 토론을 하겠다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이제 12.3 계엄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가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렵다 보니까 국외 연수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기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어서 이제 그것을 지금 많이 미뤄왔었고 현재까지 시의회는 감시 기구가 없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인사권 독립 이후에 시의회의 직원들에 대한 보다 무조건 징계적인 어떤 징벌적인 요소가 아니고 올바르게 직장 문화나 아니면 조직 문화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각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현재 각종 직원들 비위로 인한 여러 가지 직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까지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여수시 전체 공직사회가 정말로 무너질 수 있는, 특히나 현재 위기에 있는 지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여수시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곳이 곧 의회 직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조만간에 그 의회 애결위원장 아마 선거가 있을 계획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주재현 원내대표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어떤 방법, 어떤 방식, 그리고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언론을 통해서 뭐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시간의 근무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또 그런 그 운영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절차가 밟아졌고 또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교육하고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애결위원장은 저희들이 이제 매년 1년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임위별로 기획행정위원회 3분, 환경복지위원회 3분, 또 해양도시건설위원회 4분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서 그 내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또 의원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렇게 아마 잘 뽑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님 한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전체 의원 어떤 투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각 상임위의 애결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그 클래스 내에서 한 분을 이렇게 호선해서 두 분을 호선하든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차고 없이 아마 잘 진행될 겁니다. 사건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시청에서 인사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터지면 의회에서는 그 해결 조치를 좀 해야 되는데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지방의회법에는 그 정부처럼 좀 고위직, 예를 들어 국장급 이상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회 검증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더라고요. 방안들이. 그래서 이런 후속 조치들을 의회에서 좀 강구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시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후속 조치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장치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들도 고민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은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깊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수시가 바로 서려면 과거 청산이 필요하다. 또 의회도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포지구, 웅천 등등의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문제 때문에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의회에서 당연히 이 책임을 규명하고 또 원인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그런 어떤 질문이시고요. 이제 저희들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법적으로는 크게 나온 게 없는데 이제 그 낭비된 혈세는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다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회도 뭐 의원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 MBC가 순천으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가 지금 고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장소하고 시간까지 픽스가 된 상태까지 지금 왜 나오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이게 아마 지역사회에 조금 혹폭풍이 예상이 되는데 물론 MBC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절대 안 가겠다. 또 저희 지역구잖아요. MBC가 지금 현재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작년인가 만났을 때 이렇게 협조를 해주라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셔서 그냥 어찌됐든지 방송사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어서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들어보니까 좀 심각하게 뭐 순천의 노광규 시장하고 이미 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건 절대 갈 수 없는 부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시장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 지역의 의회에서도 의장단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좀 더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칠 수 있고 또 원인 파악을 좀 해가지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